분단의 비극. 모든 것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휴전과 함께 남북 통일에 대한 희망도 멀어져만 갔다. 그가 원하는 남북 통일의 꿈은 비록 물거품이 되었지만 전쟁 후 남겨진 잿더미와 혼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너무나 많았다. 초토화된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국가 수장으로서의 역할. 이에 이승만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1954년 7월 26일 미군용 특별기가 워싱턴 DC 내셔널 에어포트에 착륙했다. 이어 21발의 예포가 터지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 코리아에서 온 100발의 노 대통령은 미국 땅을 밟았다. 54년 전 청년 이승만이 꺼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미국 첫 외교길에 올랐던 그때를 생각하면 이날의 대대적인 환영은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국빈 대접을 받은 이승만은 그날 저녁 침실을 브레어 하우스로 옮겼다. 다음 날인 7월 27일 아침 일찍 아이젠하워는 손자 손녀를 불러와 기념사진을 찍는 등 최대의 예우를 했고 아침 10시 1차 정상회담은 시작됐다. 점심 오찬에서 국무장관 덜레스는 나토와 맞먹는 파토를 만들어 일본을 참여시키기를 원했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무산된다. 그날 저녁 덜레스는 안티슨 하우스에서 주요 인사 51명을 초청해 성대한 디너 파티를 열었다. 여흥이 무르익어 갈 무렵 덜레스는 이승만을 즐겁게 해줄 의향으로 아이젠하워에게 보내준 설악산 반달곰 한 쌍의 이야기를 꺼낸다. 반달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승만은 특유의 외교적 기질을 발휘해 철창 속의 반달곰이나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자신의 신사나 똑같다고 말하며 좌중을 웃기기도 했다. 다음 날인 7월 28일 이승만은 미 상하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이날의 연설문을 단독으로 작성했다. 낮고 조용한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을 퍼져나갔다. 나는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을, 남편을, 그리고 형제를 우리가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목숨을 바쳐 싸웠으나 현명치 못한 휴전으로 한국 전선은 포화를 멈추고 일시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산군의 비행기는 우리나라 국회까지 오는데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서울보다 워싱턴에 더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크레므린의 최후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우방들은 지금 수소폭탄을 만들고 있는 소련의 공장들의 폭탄을 투하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도살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세 당한 소처럼 우두커니 서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이 행동을 개시할 때이니 장소는 바로 한국 전선인 것입니다. 중국 본토가 자유진영으로 환원하게 되면 한국과 인도지나 전쟁은 자동적인 승리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싸우려는 용기와 지혜만 있다면 자유세계는 공산세계를 타도하고도 남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강경한 주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세계를 강경하게 만들었고 연약함은 바로 노예가 됨을 뜻하는 무서운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의 친구여, 평화는 결코 공산주의가 반으로 남아있는 세계에서는 회복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이승만은 사뭇 강경한 어조로 연설을 끝마쳤다.
자유를 지켜온 동양의 애국자인 이승만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무려 33번의 기록적인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날 그는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었다. 실로 진정한 우방인 미국을 향해 자신의 속마음을 속시원히 털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강경한 냉전주의 이념에 대해 미국 언론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이런 반응에 대해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이승만의 강경한 입장을 반대하는 미국 언론에 대해 20세기의 세계적 석학 임원당은 이렇게 논평했다. 역사는 이승만을 다시 평가할 것이다. 상하 양원에서의 연설 후 이승만은 메이플라워 호텔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 극진히 대접했다. 국가 존립의 위기 속에서 도움을 준 우방국 정상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 자리였다. 또한 미국 경제 원조를 보장받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이승만은 아이젠하워가 자유와 한국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이라고 극찬해 미국 대통령 내외를 흐뭇하게 했다. 7월 29일 이승만은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담 1시간 전 양국 공동성명서 초안 3항에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일 양국은 굳게 손잡는다는 항목에 이승만은 벌컥 화를 냈다. 그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자신을 불렀냐며 오전 10시에 준비된 정상회담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일본에 대한 그의 생각에 이는 가당치 않은 조항이었던 것이다. 당황한 양유찬 대사와 양국의 책임자들이 차차 수정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간곡히 설득했다. 이승만은 마지못해 약속 시간보다 15분이나 늦게 백악관에 도착한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었다. 화가 나 있던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에게 한국을 출국하는 날 아침 공산계 휴전 감시단을 한국에서 추방한 경위를 추궁하지만 이승만은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뗀다. 이에 화가 난 아이젠하워가 회의장을 떠났다가 한참 만에 다시 돌아오자 이승만은 공산계 휴전 감시단이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는 논리로 아이젠하워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킨 후 외신 기자회견에 있다며 배짱 좋게 자리를 떠난다. 결국 양국 공동 성명서 초안에 일본 문제는 삭제되고 경제 원조와 국방 문제는 이승만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현안 처리가 마무리된다.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한일 간이 친목해야 한다. 잘 지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승만 박사께서는 내가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로 왔는데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냐 라는 마음으로 이런 회담은 공동성명에 나가서 동의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백악관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장소를 가시려고 가르쳐서 거부했습니다. 개인 감정에 대해서는 굳이를 안 하기에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기분이 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방문 후 이승만은 알링턴 무명용사의 묘 참배에 이어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이어 콜롬비아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를 수여받는 등 바쁜 방미 일정을 보냈다. 그의 청장년기 많은 시간을 보냈던 미국 방문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한국 경제 원조 획득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그가 미국의 조야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투철한 자유정신, 또한 동서양을 통해 학식과 예지력이 알려져 있다는 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었다. 1954년 8월 13일 이승만은 귀국했다.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의 성과를 이루어낸 이승만 대통령. 그의 외교 활동은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 외교적 후원을 뛰어넘어 미국 동북아 정책 중심 한가운데 대한민국을 세우려는 그의 노력은 계속 이어져 갔다.